통통거리며 달려오던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소파 앞에서 뚝 멈춰 섰습니다. 조그만 한숨과 함께 예전 같으면 단숨에 뛰어올랐을 그 높이를 가만히 올려다보기만 하는 우리 아이. 그 짙은 눈빛과 마주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게는 그저 무릎 높이인 소파가 어느새 아이에겐 쉽게 넘을 수 없는 까마득한 절벽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변화들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뛰어내릴 때마다 묘하게 느려졌던 템포. 소파에서 내려올 때 한 번, 두 번 자리를 바꿔 앉으며 각도를 재던 모습. 아이는 이미 어느 시점부터 자신의 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이 낯선 변화들에 적응하려 애써왔을까요? 자책하기보다는 아이의 느려진 시간을 이제라도 온전히 알아채고 나란히 걸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아이의 몸이 변화하는 것은 그저 세월에 맞게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과정이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신체적 근거를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퇴행성 관절염, 영어로 Degenerative Joint Disease, DJD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7세 이상 강아지의 약 45%에서 90%까지 관찰되는 흔한 질환이죠. 척추, 고관절, 무릎의 연골이 점진적으로 손상되면서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척추 협착증이 생기면 척추신경이 통과하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뒷다리 힘이 약해집니다. 또한 10세 이상의 강아지에서는 근육량이 최대 33%까지 감소하는 근감소증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신경계 변화도 중요합니다. 고유 감각, 즉 자신의 몸의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이 저하되면서 높이 판단이 서툴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굽혀 아이의 시선으로 집안을 다시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니 예전에는 미처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깔끔한 우두마루였지만 낡은 관절을 가진 아이에게는 발끝에 힘을 주어도 자꾸만 미끄러지는 빙판길이었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마찰력 있는 큐면 위에서 개는 근력을 최대 40%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끄러운 바닥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체중을 지탱하는 근육에 추가적인 무리를 가하는 거죠. 매일 무심코 넘나들던 현관 입구의 작은 턱이나 화장실의 높은 모서리는 매번 조심스레 넘어야 하는 버거운 장벽이었고, 내 취향으로 고른 소파와 침대의 높이는 아이에겐 얼마나 아득하고 멀게 느껴졌을까요? 특히 밤에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두운 곳에서 필요한 빛의 양이 2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저조도 환경에서의 시각 적응이 감소하면서 밤에 화장실이나 물그릇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이에겐 불안한 모험이었을 거예요. 내 눈에 예쁘고 정갈했던 인테리어가 정작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고단한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기꺼이 우리 집의 풍경을 다시 설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과정은 집을 고치거나 나의 취향을 포기하는 슬픈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아이의 편안함을 위해 다정한 배려를 공간에 더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 미끄럼 방지 매트. 가장 먼저 매끄러운 마루 위로 아이가 자주 다니는 동선마다 얇고 폭신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톱이 바닥에 쓸리며 나던 소리가 조용히 사라졌을 때의 그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의료적으로도 마찰력 있는 표면은 관절에 가해지는 전달력을 감소시켜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합니다. 실제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한 시니어 견들은 활동량이 평균 20-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두 번째, 완만한 계단. 소파 곁에는 15도 각도의 완만한 계단을 새로 놓았습니다. 계단의 각도는 정말 중요한데요. 30도 이상의 가파른 계단은 무릎에 최대 3배의 하중을 가하지만 15도 정도의 완만한 경사로는 하중을 60% 이상 감소시킵니다. 아이는 이제 한 칸씩 천천히 올라올 수 있는 선택지를 얻었어요. 이것은 생리적인 가능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여전히 엄마 곁에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돌려주는 거죠. 세 번째, 식기 높이 조절. 식사 시간마다 목과 어깨가 편안할 수 있도록 밥그릇의 높이를 아이 가슴팍까지 올려주었습니다. 밥그릇이 너무 낮으면 목을 90도 이상 구부려야 하는데 이는 경추에 하루 수십 번 누적되는 충격이 됩니다. 올바른 높이는 식도 역류도 방지하고 소화 효율도 개선시켜요. 네 번째, 야간 조명. 밤눈이 어두워진 아이가 한밤중에도 화장실이나 물그릇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석구석 따뜻한 색감의 센서 등을 달아주었습니다. 야간 조명은 낙상 위험을 약 70% 감소시키고 어두움 속에서의 불안감도 줄여줍니다.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은 수면의 질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을 제공하죠. 예쁜 집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더라고요. 완만한 새 계단을 놓아주던 날, 아이는 잠시 코를 킁킁거리며 낯선 물건을 살피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한 칸씩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소파 위로 올라와 나와 눈을 맞추던 순간 아이의 표정에 번지던 그 평온한 안도감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와 내 무릎 위에 턱을 괴고 스르르 눈을 감는 아이. 무릎 너머로 전해지는 폭신한 털의 감촉과 고른 숨소리. 그리고 그 따뜻한 온기가 참으로 눈물겹게 반가웠습니다. 공간에 배려를 더하는 행위가 단절되었던 우리의 온기를 다시 이어주는 마법 같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당장 우리 아이를 위해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째,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로 집안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세요. 둘째, 집에서 가장 미끄러운 마루 한 구역에 임시로라도 담요나 요가 매트를 깔아보세요. 셋째, 아이가 자주 올려다보는 소파나 침대 옆에 쉽게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낮은 상자를 놓아보세요.